지난 5월 50여 년 만에 미국 의회에서 열린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에서 브레이 해군정보국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의 보고 사례가 자그마치 400건으로 늘어났다고 말이죠. 미국 해군정보관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UFO의 목격에 관해 언급하며 이에 관한 외신 및 국내 주요 언론 보도들이 줄지어 이어지는 등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불가사의한 이들의 존재는 오랜 기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수많은 이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지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국내에서 발견된 KUFO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며 이에 관한 국내 교수진 및 UFO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한 해외 외신에서는 우리 KUFO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KUFO의 위험,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UFO를 목격한 많은 이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걸까요? 이는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비행체의 움직임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과학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국내 최고 UFO 전문가인 우석대 전기전자공학부 맹성렬 교수는 인터뷰에서 미지의 움직임에 대해 물리적으로 설명한 바 있으니 마찰 없이 공중을 나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를 구현하면서 이는 초음속 비행기가 내는 큰 소음, 소닉 붐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간의 기술에서는 지금까지 실험실에서도 구현해낼 수 없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 반대되는 경험 사례와 증언이 우리 한반도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데요. 한국의 공군 파일럿들은 급진적인 본인들의 증언과 주장에 관하여 혹여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까 하는 우려로 정부의 사건 연도를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UFO 기관의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 지금으로부터 대략 25년 전에 이 보고에서 주요한 증언이 존재했던 바 사건을 겪었다는 한 공군 소령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훈련 중 별처럼 떨어지는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말이죠. 그는 곧장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폭격을 가했지만 미지의 대상은 일순간 멈추더니 돌연 그가 조종하고 있던 기체를 향해 돌진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알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는 그 물체에 매우 놀랐지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물체가 이동하는 시간을 침착하게 측정했다고 하며 측정 결과를 본 소령은 소름 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물체의 속도를 계산해보니 음속의 7배가 넘었고 무엇보다 물리적인 현상이라면 응당 생겨야 할 소닉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가능한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하여도 기존 비행체나 자연현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비행체였다는 결론이 나게 되었죠. 과연 국내에서 일어난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초가속, 회전 반경이 거의 없는 급격한 방향 전환과 저공 초음속 비행 중 충격음을 내지 않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은 가능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도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비행체입니다.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진 KUFO는 지금 우주 어디에서 비행하고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대표적인 KUFO 관측 사례 외에도 국내에서는 UFO 관련 목격 증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니 옥스퍼드대 지영애 교수는 이와 같은 UFO 불신 여론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수천 건에 달하는 목격 증언에 대해 그런 경험을 소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의 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메타 패러다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새로운 메타 패러다임이 출현하기 직전에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외계인들에게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줄 기술과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핵시설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UFO의 출현이나 해군군의 UFO 조우 사건에 근거하여 4, 5년 전부터 국방부와 의회 차원에서 UFO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니 한국에서도 영미권과 같이 집단으로의 KUFO 전문가들이 더욱 대중, 정부와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커다란 인식의 변화와 흐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이러한 변화는 지속되고 있으니 어떤 물체가 지구 외부에서 날아왔고 그것이 다수에 의해서 여러 번 관측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이미 새와 같은 자연물체가 아니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50년 전과 달리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더 나은 장비들로 군인들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지의 물체의 정체에 관해 궁금해하는 정부와 대중을 돕는 것이 응당 주류 과학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미확인 물체가 발견된다면 정부는 군인과 국민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격초 등의 처리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개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죠. 과학자들은 미약의 물체에 대한 가능한 최고의 품질 데이터를 원하고 있으니 고의 상도 이미지와 데이터가 있으면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미약인 물체가 나사나 볼트 등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일전 다루었던 아비로브 교수의 의견과 같이 외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실로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KUFO 그리고 그를 대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젠 K-팝,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KUFO라니. 정부와 의회는 국가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정부의 관점에서 군인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식별할 수 없는 물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 속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과학자들과 UFO 전문가의 입장은 분명 다를 겁니다. 적극적으로 과학계가 참여하면서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질문과 논쟁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들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